미국하고 한국의 관세 협상이 지금 초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세 협상은 미국 재무부하고 통상산업부가 같이 하는 것이고 매년 지금 미 국무부가 매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업무를 지금 보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가짜를 만나보고 싶겠습니까? 얼싸!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를 잘 알고 있고 이 가짜는 중학교 때 강간 살해범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짜와 사진 찍고 같이 밥을 먹고 사인하기를 절대로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죠? 옳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와 사인할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얼싸! 이 가짜는 본인이 가짜인 줄 알고 트럼프 대통령도 가짜, 진짜와 가짜가 지금 협상하는데 가짜는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얼싸! 예, 지금 또 하나의 서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에서는 재무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관세 협상을 하지만 또 하나의 보고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여기 왔던 모스탄 대사와 그 다음에 존 밀러 사이버 책임자, 그 다음에 유샴 변호사, 박사 4명이 쓴 보고서가 7월 1일부터 미 법무부, FBI, 그 다음에 NI 밑에 가서 CIA, DIA, 정보기관 16개, 그 다음 의회가 부정선거를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파이팅! 아마 이 보고서가 제가 볼 때 초안이 완료됐을 걸로 믿고 있는데 2주 후에 이 가짜가 갔을 때 또 하나의 보고서가 DN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밝히라는 보고서가 바로 올라갈 것입니다. 파이팅! 이 가짜가 과연 갔을 때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는 보고서와 같이 맞물리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는 잘 모른다. 그렇죠? 옳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DNI 그 다음에 FBI 전부 다 보고서가 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한미 상의방위조 3조에 과연 6.3 대선에 중국의 애들이 과연 우리의 주권을 뺏어갔냐 안 가냐, 이것이 중요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얼싸! 그래서 한미상의방위조 3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하기 한 달 전에 국방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한미상의방위 3조에 사이버조를 넣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파이팅! 그 다음에 12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 개엄시 연수원에 왔던 바로 미국 스페셜 군인들이 디펜스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DI 특별 군인들이 와서 중국 스파이를 잡아간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야, 그 다음에 현재 국내 2020년도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당했던 부정선거를 FBI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이팅! 네, 그 조사하는 범위에 대한민국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세계 부정선거 원형 왕님도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 갈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개엄시에 미국의 디펜스 인텔리전스 에이전시가 와서 중국 스파이를 잡아갔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지구의 사건이 되면서 내란범이 바로 민주당과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파이팅! 그래서 12월 3일날 개헌군을 선관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우리의 영웅인 것입니다. 영웅! 얼싸! 예, 그래서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날 개엄을 했고 그 결과 가짜가 나타났고 이 가짜에 중국 CCP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조만간 한국에 이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옳소! 네, 그래서 미국의 CIA나 FBI, 그 다음에 미국 DIA, 디펜스, 사이언스 이런 군인들이 6.25 전쟁 전처럼 한국에 올 것입니다. 탱크 비행기가 아니고 사이버 전사들이 과연 몇 명이서 어떻게 편성해가지고 오는가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집회를 계속해야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무수단 대사와 여기 왔던 부정선거 감시단 그 다음에 고둔창 모든 우파 미국의 마가 그 다음에 시팩의 모든 보수자들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15% 관세를 잘못했다고 지금 보수 우파들이 지금 현재 미 국무부에 부정선거했기 때문에 관세를 50% 때려야지 왜 15% 때렸냐고 미국 보수파들과 함께 지금 싸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관세 협상 끝나지 않았지만 가짜 만날 때는 더 많은 우리가 고생하고 관세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소고기와 농산물은 100%도 대한민국 땅에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연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더운 날씨에 와주셔서 고맙고 계속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이 진짜 열정적으로 활동도 하고 계시고 연설해 주셨는데 우리 장지현 박사님을 향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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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지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한미 관세 15% 타결됐다 그러는데요. 그건 그냥 얼라운드입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인데 아니 미국에다 4,500불을 투자해주겠 4,500억 불을 투자해주겠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IMF입니다. 이런 미친 협상을 하고 잘했다고 사기치는데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종북주사파 종중4대주의자 빨갱이 공산당 PD 애널리스트는 아주 전통적인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아스팔트 의병 중에서 유명한 의병단체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우리 일파만파가 있습니다. 일파만파의 박천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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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박사님 회장님과 우리 일파만파 단원들은 정말 아스팔트에 단 한 주도 빠짐없이 투쟁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 진짜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는 단체 매주 한 단체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 일파만파 박천진 회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죄송해요. 저쪽에 바뀌었어요. 야, 우리가 멋진 풍경 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박사님, 저기 우리 회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별공!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진짜 안녕하십니까? 화이팅! 안녕하지 못하시죠? 짜증나시죠? 왜 짜증납니까? 각자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날씨가 지금 현재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짜증납니다. 그러나 아까 사회자께서 얘기했던 대로 아마 열흘 이내로 분명히 사라지겠죠. 두 번째 짜증나는 건 뭡니까? 가자! 우리 지금까지 얻어왔고 지금까지 헛소리만 해대고 있는 저 빅 프레지던트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얼싸! 제 입에서 차마 지재명이라는 말은 못하지만은 이재명이라는 말을 하면서 뒤에다가 XX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짜증나는 이 시기에 더욱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것을 일일이 열거하기 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만들었던 원천은 어디입니까?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그래서 우리 장재원 박사가 서법과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장재원 박사를 후원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응원하면서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지 여러분들, 아무리 짜증나고 아까 장 박사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지난번에 다녀간 모스탄 고든창 우리의 분명히 도와주는 우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입니다. 결국은 우리입니다. 화이팅! 결국은 우리가 해내고 우리가 뭉쳐서 있어야만이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지 결코 모든 창이나 모스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2주 이내에 트럼프가 찌제명의를 호출했죠. 아마 호출해서 아까 사회자께서 얘기했지만은 더 많은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사항을 헌납을 하고 더 많은 사항을 바치고 나서 아마 책봉을 받으려는 그런 수작을 할 겁니다. 우리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그 부속 문서가 분명히 밝힐 때까지 유의 깊게 조심해서 바라보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단체가 다르고 하지만은 뜻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갑자기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 마음은 그런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화이팅! 자, 우리 회장님하고 일파문파 당원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연설자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계엄을 환영했다가 이렇게 모든 예술계에서 제가 사실 다 내려오게 됐는데요. 저랑 비슷한 상황을 가진 이제 웹툰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또 지금 현재 펜앤마이크 우파 기업에서 고정 출연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만화도 논평으로 이제 많이 내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세계 퐁퐁남 정호영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보다 아무튼 네, 좀 더 키가 큰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미니즘과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웹툰 작가 이세계 퐁퐁남의 정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 냈다는 이유로 업계에서 배척당했고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권의 거짓과 무능 그리고 그 거짓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문화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과 북한이 선택한 가짜 정권,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쌀 개방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백악관은 한국이 쌀에 대해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협상을 두고 완전히 상반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국민을 상대로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것이 이 정권의 협상 방식이라면 이는 이미 국익을 저버린 외교 실패이며 국민 기만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씨는 뉴욕 한복판에서 촛불이 시대 정신이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표현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며 한미동맹은 족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중국 전 대사가 최근 한국 정부에 극우단체 단속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자주를 원하신다면 미국 이전에 중국의 내정 간섭에 먼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미국 입국이 될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김민웅 씨의 행동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서 국가 외교를 흔들 수 있는 외교적 리스크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김민석 국무총리는 과거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앉혀놓고 미국과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아니면 노골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도 미국은 한국에 25% 이상의 관세를 매기려 했고 우리 경제계가 직접 나서서 겨우 15%로 막은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 채 말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도 미국은 한국에 25% 이상의 관세를 매기려 했고 우리 경제계가 직접 나서서 15%를 막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정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경제는 붕괴하고 주식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고 코스피는 3,200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의 수출 국가입니다. 관세를 올리면 수출이 무너지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인세를 올리고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며 기업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정책이 반시장적 좌파 정책이고 경제 파괴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문화계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화계는 이미 좌파 카르텔에 장악당했습니다. 저는 웹툰 작가로서 그 현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좌파 작가들은 서로 끌어주고 밀어줍니다. 시국 선언도 하고 정치권과의 커넥션도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파 작가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아니 우파 작가가 아닌 우파 문화계 예술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정치권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외면합니다. 그 결과 문화계에서는 좌파가 정의가 되었고 그에 반하는 목소리는 극우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2030 세대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가장 무능하고 가장 위험한 정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외교는 흔들리며 표현의 자유는 억압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은 가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정권을 떠받치는 그 거짓된 연극 우리가 끝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재명을 끌어낼 때까지 2030 세대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정호영, 잠깐만요. TV 채널도 운영하죠? 세계 풍풍남. 자, 우리 이세계 풍풍남 TV를 운영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정호영. 정호영 우리 청년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진짜 희한한 게 좌파들은 생긴 게 이상한데 우리 애국 보수 우파 청년들은 정말 잘생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잘생겼다. 자, 그래서 조금 이따가요 우리 차강석 배우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차영석 배우랑 사진 찍으실 분은요, 요쪽으로 오시고 요 계단에서 찍을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 집회를 해야 되니까. 자, 이번에 연사님 모시겠습니다. 전 러시아 대사 이재춘 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재춘! 자, 이재춘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온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7도라고 그러는데요. 37도. 37도면 금년의 최고 기온인데 체감 온도는 있다고 그러는 체감 온도는 44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더위 안 느끼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열치열한다고 저고를 입고 나왔습니다. 파이팅! 저는 외교관 생활 35년을 마치고 22년 전에 은퇴해서 이제는 손주들 보고 쉴 나이입니다. 제가 머지않아 이제 90 가까이 돼요.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일이 남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37도의 폭염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하나 올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전쟁. 첫째는 최대 전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반국가 세력과 이 체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느냐는 그 제일 전선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민주당이 아닌 북한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민주당이라는 게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옳소! 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생겨난 정당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것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라는 조직을 만들고 제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파이팅! 이번 8월 15일 날 우리는 저 박정희 대통령 고향인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 앞에서 큰 집회를 해요. 이재명 정권 탈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해산 이것을 외치면서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압력이 있고 탄압이 많지만은 제가 더 아낄 수 있는 생명이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4달 멀지 않으니까 마지막까지 바치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들 이 제일 전쟁 전선에 이렇게 땡볕이 나왔으니까 저하고의 관계는 전우입니다. 전우. 아까 우리 전우야 잘 자라는 아직 노래 안 했나요? 전우야 잘 자라. 전우야 잘 자라. 에? 전우의 시체를 넘고 한번 1절만 부를까요? 예, 우리 윤항중 장군 한번 부르실래요? 자, 한번 들어주세요. 가능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불처럼 사라져간 전우야 잘 자라. 화이팅! 예. 우리 오늘을 기해서 우리가 전부 전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2의 전선은 중국 공산당 CCP가 초환전을 통해서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화시키려는 음모에 따라서 저지른 2020년 미국 대선, 그리고 우리도 2020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번 대선을 포함한 선거 공작입니다. 이거는 CCP가 주도했지만은 이거 이재명과 그 수종자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해서 하는 거죠. 물론 김정은하고 같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거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제2전선입니다. 중공하고 합치면 이 무지막지한 반역 세력들을 척결한 것이 바로 우리의 제2전선입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전우입니다. 제3전선은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를 추종하는 세력, 김정은이가 함께한 세력입니다. 이번에 이 가짜 대통령이 만든 행정부를 보면은 김민석이라는 총리라는 녀석이 있고 그 형이 무슨 양키 고홈을 외치고 뉴욕에 가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동석이라는 놈은 국정원장 갔는데 북한에 대한 모든 방송 통신 이거 다 중단했어요. 이거 제정신이 있는 겁니까? 지금 국방장관 뭐 방위병 출신을 뭐 얘기할 필요조차 없고 정동영이라는 통일부 장관 이놈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 그래서 이거 지금 소리 리짜이밍 이 노당들은 통째로 김정은한테 대한민국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3의 전선입니다. 얼싸!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결국 세 개의 전선이 있지만은 결국 이것은 하나의 전선입니다. 그래서 리짜이밍 그 절개들 이 가짜 대통령 이것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옳습니다!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라는 데는 믿기가 어렵네요. 이 가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적이 한 놈도 없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 용인 세력이에요. 장재현 박사는 부정선거 척결 세력이에요. 부정선거를 밝히고 처단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옳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최대의 과제는 이것을 해결하는 건데 지난번에 이곳에 바로 그 7월 18일 날 모스탄 대사가 마지막 일정을 여기서 마치면서 외치고 외친 그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Rise up! 일어나라!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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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싸우고 싸우라! 그 목소리가 쟁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혼을 얘기했어요. 3.5%는 바닷물의 염기가 3.5%인데 어느 국가든 3.5% 국민이 깨있으면 절대 안심해도 된다. 3.5%면 175만이거든요. 여기 지금 175는 뭐였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모스탄이 있고 트럼프가 있고 한국을 도와주고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세력을 도와서 뭉치고 싸우지 않으면 이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이러한 투쟁, 몸이 말 잘 안 듣고 이 폭염이지만 우리가 열심을 더해서 이 부정선거 척결하고 선거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하고
이재명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해체하고 그럴 날까지 열심히 싸우는데 그거 저는 그렇게 머지 않은 장면에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국제 정세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중국의 시진핑이하고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러시아의 푸틴 저 이란 세력까지도 다 그게 한 줄에 걸려 있어서 명을 재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4년 동안에 나는 이 세력들을 척결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리 짜이밍 같은 녀석이 여기서 대통령 노통 되겠습니까? 가짜가 당장 끌어내려야 됩니다. 끌어내자. 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제가 구호를 하겠습니다. 나가자! 나가자. 이기자! 이기자. 뭉치자! 뭉치자.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여기 대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대사님 내려가시는 동안 보스탄 대사가 말씀하셨던 라이즈업 파이트 세 번 외치겠습니다. 라이즈업 파이트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우리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군인들 많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자리 잡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토스다까지 달고 진짜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셨던 장군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아스팔트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신 우리 윤항중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윤항중 파이팅!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낮이나 밤이나 오직 한 마음 난파 직전에 이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원군 각지에서 모든 것을 젖혀놓고 애국 집회에 참석하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찬사를 드립니다. 특히 명사회자 데이노 김, 그 다음에 차강석 배우,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육사 후배 장재헌 박사,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노가 에너지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그동안 축적된 분노와 울분을 애국을 향한 에너지로 승화시킵시다. 제가 여러분께 멸공이라는 구호를 크게 외칠 때 여러분의 분노를 멸공이라는 소리로 발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멸공! 여러분 복창하시겠습니다. 애국은 행동이다. 애국은 행동이다. 왕국은 침묵이다. 왕국은 침묵이다. 침묵은 공범이다. 침묵은 공범이다. 부정선거는 내란이다. 존경하는 애국경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 예비역 육군소장 육사 21기 윤항중입니다. 저 뒤에
나는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2년 선배님이신 육사 19기 선배이신 문기성 장군님, 음창세 선배님을 비롯한 19기 선배님의 7, 8분이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80여 년간 대한민국의 격동을 온몸으로 겪어온 사람입니다. 해방과 전쟁, 가난과 기적, 민주화와 선진국 진입까지. 그러나 지금 그 어떤 전환기보다 매우 심각한 위기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떠오른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닥터 지바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 지식인은 숙청되고 사유재산은 몰수되며 자유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비극은 결국 소련의 몰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유령이 지금, 바로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은 색깔로는 구시대라며 국민을 속이고 거짓과 조직, 선동으로 사회주의 공산화 혁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진실을 부정하고 법을 조롱하며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자들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의 한 맺힌 절기는 침묵에 맞선 용기 있는 선언이자 진실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애국 국민의 차생 결단의 반격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젊은 사람은 젊음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우리 모두 난파 직전, 침몰 직전에 절체절명의 이 나라를 구합시다! 화이팅! 오스탄 대사의 절기처럼 3.5%의 깨어난 국민이면 충분합니다. 175만 명이 진실을 외치면 거짓 권력은 무너집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애국은 늙지 않습니다. 이 노병의 애국심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국민이여 깨어나라! 국민이여 일어나라! 젊은이여 일어나라! 젊은이여 일어나라! 2030 봉기하라! 2030 봉기하라! 시대에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선지자 만세 부국의 영웅 전광훈 목사님 만세!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만세! 좌파는 부패로 망하고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우파는 절대로 분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뭉사이아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강민 장군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 시간 제가 윤항준 장군님이 내려가시면서 동일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육해 공군 해병대 장사병, 특히 장군님들도 오셨어요. 이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병대 장군님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해병대 정도영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화이팅! 좋았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나와주신 우리 애국 전역 장군님들, 장교님들, 우리 전사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연사는 또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청년 연사인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거 없이 정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2030 우파 여전사입니다.
조가영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조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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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가영! 정말 우파 관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파들은 정말 다 잘생기고 다 예쁜 것 같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이 소녀분께서 지금 약간 연설 자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익숙치 않아가지고 지금 약간 조금 겁먹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큰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님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공화주의의 정신을 계승하여 글로벌 보수주의 교육을 선포하고자 5월 1일 설립된 청년단체 자유의 날개에서 활동 중인 20대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미 저명한 선생님들이 많으시기에 저는 오늘 저와 같은 2030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저 역시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이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내 삶에 큰 영향이 없고 한일전조차 무심하게 넘길 정도라 저 스스로 애국심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기점으로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지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50여일 지났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에 뿌리를 흔드는 법안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양곡법과 노란봉투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름만 들으면 뇌물과 관련된 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외국인 투자 철수 등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제 노란봉투법과 함께 통과된 방송 3법도 있습니다. 이 법은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름만 보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한 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중국식 전체주의를 한국에 이식하려는 시도입니다. 정치 성향이 편향된 언론들이 포털 메인을 점령하게 되고 비판 언론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중국이 홍콩, 위구르, 티베트를 장악할 때 사용한 전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법으로 입을 막고 기술로 눈을 가리고 제도로 정체성을 지우는 방식, 이것들이 한국에서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차별적인 지원금 살포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매일 1천억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유국도 초강대국도 아닌 대한민국이 이대로 퍼주기식 정책을 계속한다면 그 빚더미는 다 누가 떠안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입니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현 정부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친중 외교 노선을 고수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일본과는 상호 관세를 맺었지만 한국은 15%의 일방적인 관세를 적용받았고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주요 자원은 최대 50%의 고관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기업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청년 일자리와 미래산업이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기업이 무너지면 근로자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정치는 불필요한 이야기야 라고 무관심하게 일관한다면 그 끝은 망국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가 방관자가 된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기대할 내일도 설계할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편에 서겠다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건 청년의 기회 박탈이고 서민을 위한 복지라는 포장 아래 있는 건 국가 경쟁력의 붕괴입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만연한 지금 진실을 외면한 채 무작정 쏟아지는 지원금에 안주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발 레거시 미디어의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해 주세요.